안녕하세요. 십성 중 비견과 겁재의 혼잡과 과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팔자 안에 비견과 겁재가 섞여 있는 경우를 비겁 혼잡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견과 겁재의 혼잡은 비겁다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일간을 포함하여 비견이 3개 이상이거나 겁재가 2개 이상이면 비겁다자의 기질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천간보다는 지지의 작용이 강합니다. 비겁이 사주에 많으면 대체로 의리를 중시하고 사람을 좋아하며 자기 중심과 고집이 강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격이 독립적이고 마이웨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적은 편이지만, 워낙 자신의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튀어 보이기 쉽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강하게 되는 일이 많기 쉬우며, 사람을 좋아하지만 비견 겁재가 강하면 겁재를 불러들이는 기운이 강하기에 돈을 벌더라도 가족이나 애인 등에게 나눠줘야 하는 심리 상황이 생기고, 때때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소지가 높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료, 친구의 덕을 기대하기가 다소 어렵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많이 꼬이기 쉬운 구조가 많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비겁이 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여자를 상징하는 재성을 극함으로 경쟁 속에서 여자를 쟁취해야 한다거나 진짜 연애할 기회가 저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견과 겁재는 사주 팔자에서 자신을 상징하는 일간과 오행은 같으므로, 이것이 강하다는 것은 특정 오행이 기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므로, 같은 비겁다자라고 해도 기질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각 오행의 비겁다자의 특징을 세분화해서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비겁다자 특징. 목기운, 나무는 오행의 시작으로서 인간의 삶으로 따지면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대체로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이지만 쉽게 질리고 끈기가 없는 편인데, 목기운으로 비견 겁재가 강한 팔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면모가 있으며 한마디로 제멋대로이고 구속을 받기 싫어합니다. 주체성이 강하고 한번 일을 벌리면 시작은 잘하지만 오래 지속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많고 쉽게 질립니다. 명리학에서 목기운, 나무는 인정을 상징하는 기운이기에 정이 너무 많아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다른 비겁다자에 비해서 거절을 잘못하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대상도 동정시 때문에 용서를 해버릴 만큼 물러터졌지만, 그만큼 인간적으로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기운이 강하면 건강적으로는 간이나 담낭, 피부 쪽을 조심해야 하며 때때로 위장 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역마성 힘으로 이동수가 많은 편인데, 이로 인한 골절, 사고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 비겁다자 특징. 화기운, 불은 발산되고 섞이는 기운이므로 인간의 삶으로 본다면 딱 사춘기인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단계입니다. 자의식이 매우 강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기에, 화기운이 강한 경우 식신상관이 없더라도 있다고도 볼 만큼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실제로 패션이나 방송, IT 등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꽤 있고 아주 활동적이고 스케일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오행은 인의예지 중에서 예의를 상징하므로 대외적으로는 무난하게 처세를 하는 편이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불이 강한 만큼 폭발적으로 욱하는 편이기에 감정 조절이 어렵지만, 화산도 한번 폭발하고 나면 휴식기가 있듯이 폭발력은 어마어마하지만 뒤끝은 없는 편입니다. 화기운이 강하면 시력, 심장, 혈관 등 순환계통을 주의해야 하며 때때로 호흡기 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토 비겁다자 특징. 토기운은 명리학에서 다른 오행으로 넘어가기 전이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간 단계입니다. 토오행은 중용을 상징하는데, 사주에 흙이 많다는 것은 이 중용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중간이 없다는 것은 융통성이 약해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특정 사람에게는 굉장히 신의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갑갑하거나 못되게 군다든지, 사는 것도 일정하지 않고 항상 변하게 되는 등 변화가 많은 삶을 살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기운은 뭔가를 모으는 성질이 있기에 과거의 기억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버리지를 못하게 계속 절약하거나 간직하려 하는 심리가 있고, 역마성과 관련이 있기에 활동적으로 이동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기운이 강하면 소화기관을 주의해야 하며 때때로 생식계통 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 비겁다자 특징. 비겁이 많으면 대체로 인간 중심적인데, 금 비겁다자의 경우는 그 인간의 범주가 아주 협소합니다. 오행 중 세분하고 나누는 성분이기 때문에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며, 금 오행은 의리를 상징하기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다지 정을 주지 않으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친구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의미로는 진정한 의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 오행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배신을 당할 수 있는 호구가 될 수 있기에, 가깝다고 해도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오행은 복수심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금비겁다자라면 상당히 뒤끝이 있고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한번 원한을 품으면 절대로 잊지 않는 기질이 있습니다. 금기운이 강하면 폐, 대장을 조심해야 하며 때때로 간이나 담낭, 신장 등의 해독기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 비겁다자 특징. 수오행은 지혜를 상징하는데, 이 기운이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지혜가 아니라 주색을 밝히게 될 수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는 술을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기운은 이 인간의 삶에서 말년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용히 사색하는 등 생각이 많아지기 쉬우며 어두운 기운이기 때문에 종종 삶에 대한 회의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도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고요한 듯 하면서도 한번 감정을 드러내면 성난파도와 같습니다. 수호행은 은밀한 건 비밀을 상징하기에 강하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 않으며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기운이 강하면 생식계통이나 신장, 뼈를 주의해야 하며 때때로 혈압이나 심장 등 심혈관 계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